번째 1시 30분 시간에서는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장 SOS 오늘은 저희가 긴급 점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포트를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그 후를 봐야 될까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진단키트관에서 시즌을 그냥 대표적으로 꼽아봤는데 진단키트가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2종에 국내 첫 품목 허가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시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뉴스부터 짚어볼게요. 일단은 그 뉴스 내용을 보면 네. SD 바이오센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고, 맞아요. 예, 휴마시스라는 회사는 이제 상장 회사죠. 이제 주로 이제 셀트리온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휴마시스 두 회사의 제품을 3개월 내로 자료 제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료 제출하는 자료 조건으로? 제출을 아직 안 한 상태죠. 그러니까 네.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으로 뭐 효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이제 하면서 뭐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또 허가가 취소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자가 검사 키트의 대표 회사가 SD 바이오센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유럽 국가들 중에 이제 독일, 네덜란드 등 이제 한 7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쪽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 통해서 진단이 나오면 이제 그 사실은 임신 진단 키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렇죠. 줄이 표시가 되면 네. PCR 검사를 새로 받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간편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검사 키트가 시중에 나온다면 차장님은 사시겠어요? 요즘에 그 보건소가도 공짜로 해주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요? 저는 살 것 같은데. 저는 PCR 검사를 그냥 받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뭐 네. 여기에서는 좀 의견이 또 50대 50이네요. 네. 시즌을 포함해서 진단키트주들이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여기에 자가 검진 키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불이 붙었는데 뭐 시즌은 뭐니 해도 실적이잖아요. 또 그렇죠. 오늘도 네. 증권사에서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믿고 봐도 괜찮아요? 일단 뭐 시즌은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고 뭐 맞아요. 실적도 워낙 좋고 그 이제 뭐 근데 한동안은 좀 시즌이 왜 빠졌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즌 들고 계셨던 분들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시즌이 빠졌던 이유는 백신이 보급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단 키트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1월, 2월 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송파구 수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CGN 같은 경우는 좀 줄었다가 오히려 이제 3월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이제 진단 키트 수요가 많아지면서 뭐 남반구 쪽에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주 수출국인데 유럽에서도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인도는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예, 뭐 인도는 뭐 하루에 30만 명이 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 확진자가 나온 날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시즌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당분간 네. 뭐 작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기대감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YOY로 보면 그런데 그렇죠. 뭐 일단은 분기별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하면은 그렇게 시적은 이렇게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지만 1, 2월 대비해서는 3월부터 급격하게 좀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다시 또 액분을 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내려온 느낌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반등 정도 추세 충분히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가 있었던 주가 수준까지는 회복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10만 7,6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11만 6천 원까지 갔는데 슬쩍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보여줬던 가격대까지 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가격이 혹시 15만 원 위인가요? 뭐 저는 그냥 매물대가 가장 많은 13만 원대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죠. 네. 예전 가격으로 26만 원대겠죠. 네. 13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시즌 말고 앞서 조건부 허가 승인 받은 진단키트 중에서 유일한 상장 이제 휴마시스 조건부긴 하지만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오늘이 이슈가 나와서 고점일까요? 아니면은 승인이 정말 되고 실적으로 찍히는 그 순간을 기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일까요? 아직은 조금 기대감은 좀 남아 있지만 단기적 고점 부분은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 진단 키트를 이 간편 진단 키트를 개인적으로 사서 쓰실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업 차원에서인가요? 뭐 기업체나 뭐 아니면 학교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간편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얼마나 쓰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뉴스로 이제 제가 주봉을 좀 열어놨는데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시기가 2020년 8월이었죠. 네. 8월이었다가 그 뒤로 이제 사실은 기대감이 소멸되고 오히려 진단키트 대장주도 빠지면서 더 많이 빠졌었죠. 그렇네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의 자리까지 거의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너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과열이 나오면 한 22,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네. 여기서 한 10%에서 한 12, 13%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뒤로는 조금 아마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얼마나 팔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얼마나 찍히는지를 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진단키트 갖고 계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은 백신, 러시아 백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V 백신 때문에 또 떠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세네 개 주잖아요. 그리고 네. 뒤에 뭐 바이오로직스인 회사도 있고 네. 먼저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계약 발표가 하나 있었죠. 이제 러시아에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상용하기 위해서 러시아 업체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또 러시아네요. 예, 이쪽에 이제 러시아 쪽 관련된 업체들이랑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생산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이오 파마가 개발을 하고 생산 로직스가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러시아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스푸트니크 뭐 V로 이제 그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었죠. 휴메딕스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그래서 CMO를 이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내 승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 얼만큼 승인이 나냐. 뭐 독일에서는 일부 물량을 지금 사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유럽의 이제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우리나라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도입이라든지 유럽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을 향한 약간의 신뢰 부족? 그것 때문에 이 주주분들도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 내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정말 찐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다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왜 뭐 EID라든가 이티론과 같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더딘 걸까요? 뭐 이트론 이런 조금 유통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것 같고 시총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사실은 가벼운 종목들이 좀 등락폭이 좀 더 네. 크죠. 예, 그러니까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든지 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시총도 좀 크고 그리고 원 사업이 아니라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총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대한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세워드릴게요. 오늘도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에요. 결국 음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들고 갈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뭐 일단 저는 네.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면 뭐 아직은 이제 3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5월 한 15일 되면 또 뭐 5월 5일이죠. 네. 2월 5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때가 지나면 뭐 3개월 보호에서 묶였던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45,000원까지는 언제든지 뭐 기사로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러시아 백신 말고 다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네.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코스피 200이라던가 MSCI 지수 편입 기대 때문인지 궁금해서 꼽아봤는데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었죠. 근데 일단 뭐 지금 바이오팜도 그랬고 뭐 이게 공모가가 워낙 좀 싸게 되어 있었는데 네. 공모가가 지금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6만 5천 원이었는데 첫날 상장했을 때 뭐 16만 9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예, 그 따상 뭐 이렇게 갔던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일단은 그때는 당시에는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뭐 매물에 의해서 좀 많이 빠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아도 공모가에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돈을 번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지수 편입 관련된 수급도 좀 좋고 양호해지고 있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나중에 확답은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어찌됐든지 간에 생산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노바백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 단순 CMO가 아니라 CDMO라고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지금 생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물질도 백신 후보물질도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올해 하반기 안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주가들 바이오 쪽 주가들을 보면 국내에서 백신을 좀 개발하거나 개발 관련된 회사들이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이 그러니까요. 짧으면 어쩔 수 없이 국내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만 도입할 수밖에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이렇게 백신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여전히 좀 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뭐 제넥신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 하이브라고 해야 되나 빅히트랑 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는 생각도 보여주는데 이제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까요? 근데 이제 차트 보시면 네. 이제 뭐 대부분 신규 상장주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예, 올랐다가 처음에 급등했다가 한동안 좀 계속 하락만 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나빠질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밸류에이션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네.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18만 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백신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로 지금 포트 끌고 계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좋으셨을 텐데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금융주 안에서 KB금융 꼽아봤어요. 역시나 실적이고 뭐 이런 실적은 동학개미운동으로 우리가 미리 체감을 했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주식 열풍이 한 몫을 한 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은행들은 뭐 사실 금융주 중에 이제 은행을 갖고 있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굉장히 싸죠 사실은 자산 대비해서 평균이 한 0.3에서 0.4배 PBR 네. 기준으로 한마디로 자산을 거의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럼 워낙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은행이나 금융 쪽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 은행도 갖고 있고 증권사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대출도 지금 좋은 상태였고 1분기를 생각해 보시면 1월 달에 주식 거래가 엄청나게 폭증했었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1분기에 뭐 KB금융의 증권 부분도 나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같이 다 증가했기 때문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맞아요. 금융주들의 호실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작년에는 워낙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때가 기회야. 이전에 IMF 때도 그랬어 하면서 막 동학개미 운동이 쏟아졌는데 올해는 작년에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온 주식 투자자분들이라서 그 상승이 더디지 않을까. 또 코인으로도 뺏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뭐 요즘에 코인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보면 뭐 주로 20, 30대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 막 10조가 넘는데요. 예, 뭐 일단 금액이 작더라도 워낙 많이 거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코인보다는 주식시장에도 꾸준한 수익을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련된 증권회사들이 더 꾸준한 수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코인으로 가느냐고 주식을 다 팔고 뭐 코인을 다 팔아서 주식시장에 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번 들어오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시장이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계속 좀 남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은 뭐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저도 뭐 코인보다는 주식이 마음 편하더라고요. KB금융 가격 전략으로 마지막 제시해 드릴까요? KB금융 주가는 뭐 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전고점이 이제 2018년 1월에 6만 9천 원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올라가기 직전 단계인 5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뭐 단기적으로 5만 8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만 8천 원 제시해 줬고요. KB금융 포함해서 금융주들의 실적 좋았습니다. 역시 실적으로 오늘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1시 30분 상황실 들어봤고 여러분들의 종목은 샵 2034 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